자, 구주 3차 시 합시다. 이 70년대 이제 베스트셀러 소설과 영화들, 지금 별들의 고향과 겨울여자 계속 구두차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시까지 해서 아파트라고 하는 그 어떤 새로운 주거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공간에는 남성이 존재하되 여성은 부재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시에는 이제 2차 시 마지막에 살폈던 그런 주거 공간 말고 나머지 공간들의 의미는 뭐냐, 요걸 보는 겁니다. 소비의 향락에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했죠. 자, 별들의 고향에서는 카페 여급인 경화의 개인적인 이력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유흥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그 첫 남자인 영석과 데이트를 할 때 경화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예,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커피숍, 커피숍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대응하죠. 저는 다방이었지. 경화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영화를, 오늘 극장이라고도 하지 않죠. 영화관, 그다음에 뭐 CGV, 영화관,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슬런머신에서 행운을 잡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야, 영화 70년대 영화의 그 패턴 이거예요. 데이트할 때 다방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 타고, 슬롯머신에서 행운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리창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웨딩드레스가 이제 뭐 이렇게 유리창 그 바깥에서 볼 때 잘 이렇게 예쁘게 그 이제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경화가 이제 그걸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는 경화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안정된 가정, 그러니까 그 예쁜 그 순백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이제 그때 7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그 되면 뭐 현모양처, 현모양처, 뭐 현명한 그 맹자의 어머니처럼 현명한 어머니에다가 선량한 처 부인, 이런 이게 여성의 역할, 가장 그러니까 이게 어, 21세기인 지금도 사실은 그 사라진 그 덕목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화폐의 얼굴들을 보면 그 나라의 그 사회의 어떤 그 지배적인 멘탈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화폐 지폐에서 그 가장 그 단위가 많은 지폐가 얼마짜리? 5만 원짜리죠. 5만 원짜리에 그 누가 그 이를테면 사람 어떤 인물이 그 초상화로 들어가 있습니까?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죠. 현모양처의 표상. 그거 이제 그 신사임당을 5만 원짜리 지폐의 그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도안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여성 단체에서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유교적 어떤 그런 그 낡은 유습, 그런 인물, 그런 이데올로기를 최상의 가치에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21세기인 지금에도 이런 그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어떤 유교적 가부장제, 이런 어떤 인습이 여전히 우리 의식과 무의식에 작동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자료로 갑시다. 하여튼 경화가 유리창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는 그 웨딩드레스, 전시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고 있고, 그럴 때 그 표정에 이제 안정된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현모양처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이런 어떤 그 바람, 욕망이죠.
이들의 데이트 공간은 아까 어디였습니까? 다방, 극장, 놀이공원, 뭐 슬롯머신에서 행운을 뭐 잡기가 쉽겠습니까만 요즘에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인형 뽑기,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데이트 뭐 이제 다 같은 거죠. 본질적인 측면에는 공간의 기능이 이제 시대에 따라 좀씩 다를 뿐이고, 어쨌든 이런 공간들, 이런 데이트 공간은 생산적 기능은 아니죠. 당연히 소비적 기능이 강화된 그런 공간으로, 도시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의 기능을 이제 한다는 거죠. 어, 이런 놀이터는 이제 경화가 이제 여급이 되면서 웨이트리스가 되면서 점차 자극적이고 활락의 그런 공간으로 변모해요. 그러니까 모노와 처음 만난 공간, 그리고 경화가 일하는 공간 모두가 소위 성인들을 위한 그런 추점이 되는 거죠. 요즘 뭐 하여튼 뭐그 룸살롱이라고 하나요? 강남에, 예,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술을 파는 공간도 이제 인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컨대 경아가 좀 더 젊고 예쁠 때, 즉 여급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이제 이런 게 뭡니까? 이제 이게 이제 70년대니까 이런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설정이 이제 그래도 가능했죠. 지금은 어 2020년 이런 이야기 이런 나오면 이제 그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대상화, 그 성인지 감수성이 갖추지 못하고 양성 평등 의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어떤 작가가 대해서 작품을 발표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비판에 마주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근데 70년대에는 이제 그 소위 그런 어떤 페미니즘적인 사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운동으로서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묘사 내지 설명 이런 역할극, 소설이든 영화든 이런 게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어쨌든 음, 젊고 경아가 좀 더 젊고 예쁠 때, 상대적으로 여급으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그녀가 활동하는 공간은 매우 세련된 인테리어와 그 분위기에 걸맞은 직업의 인물들이 출입하는 주점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비싼 돈 이제 내고 돈 많이 내고 이제 뭐 술 마시는 그런 뭐 룸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귀엽고 발랄한 여인 경아가 일하던 곳은, 여러분들 이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뭐뭐 하면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은 내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고 70년대에 이런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 영화들에서,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이제 어떤 2차 텍스트들에서. 자, 하여튼 귀엽고 발랄한 여인 경화가 일하던 곳은 남성들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향락의 공간이었지만 그 대상은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존재였다. 그러니까 뭐 어, 이제 그랬는데, 일단 보면 이제 결과가 이제 점점 알코올 중독이 되고 점점 이제 쇠락해 가죠. 그러니까 이 경화는 어때요? 이제 그녀의 모습만큼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특히 경화가 죽기 전에 머물던 대포집, 그 막걸리집이죠. 선창가. 이런 여성의 경우 여성에게 점잖게 말을 건네는 교양 있는 손님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마치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하층민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의 해소만이 주 목적인 손님들이 차지하는 초라하고 허름한 그런 공간. 물론 이제 또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70년대적 상황의 그런 문장들이고, 사실 우리 이게 정말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게 변하면서 우리 21세기적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문장들 비판을 하려면 호되게 비판할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일단 여성을 일단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탁해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같은 술집이라도 예컨대 무슨 그 하층민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급적으로 분할하고 그 차별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하죠. 근데 다시 현실이 그런 측면은 또 분명히 있긴 해요. 문학은 일정하게 현실을 일정하게 뭐 상당하게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요체는 경화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그 경화가 이제 그 술집 여급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다 젊고 예뻤을 때와는 달리 점점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럴 때 그런 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제 소위 그가 이제 뭐 그 근무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이제 그 좀 거칠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적게 내고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위기에 따라 소비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도시 공간에서 소비의 본질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차이와 위계를 생산해내는 계급적 제도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 도시 공간에서 소비의 본질은 뭐냐? 그 공간 속에서 하나의 차이와 위계를 생산해내는 그런 계급적 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백화점, 우리 광주도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 그다음에 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또 어디 예전에 이제 현대백화점이었는데 그가 무슨 백화점으로 광주역 가는데 있던데, 이제 나는 뭐 두루두루 이제 좀 편리해서 신세계백화점을 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은 뭘 예전엔 좀 사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못 삽니다. 워낙 비싸서 뭐 옷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넥타이나 이런 소품도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잘 못 갑니다. 옛날에 어떻게 겁 없이 다니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신세계백화점 1층도 보면 그 명품 매장들 쭉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공간 속에서 어떤 차이와 위계, 이게 뭡니까? 차이와 위계가 뭐 경제적인 걸 말하는 거죠. 경제적, 사회적 어떤 차이와 위계를 생산해내는 하나의 계급적 제도예요. 이제 외제차 가지고 가면 이렇게 뭐 발레 파킨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해주고, 나같이 이제 그 K5 2.0 이런 차 가지고 가면 그냥 저쪽 알아서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차 몰고 가서 차 놔두고 또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비가 사회적 관계를 균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공간적 구조 속에서 사회 내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에 따라서 그들이 출입하는 그 주점이 달라지는 양상도 이처럼 도시 속에 내재한 소비의 본질이 사회적 위계 질서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하나의 현상이면서 또 이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어떤 자본주의 속성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술집의 여급이었던 경우와 달리 이화는 겨울 여자에 나오는 이제 그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이화는 대학생이고, 그래서 그녀가 움직이는 공간은 대체로 이제 당시에 그 대학생 문화, 예컨대 소위 청년 문화라고 해서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이게 이제 70년대를 대표하는 청년 문화의 어떤 그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청바지, 또 그들이 이제 옆에 들고 다니는 책, 듣던 음악, 그들이 마시는 술, 그들이 다니는 장소가 대학생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또래에, 그러니까 사회 다른 계층과 집단으로 확산되는 청년 문화의 공간적 특성을 많이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만 이렇게 어떤 뭐 생맥주를 마시고 통기타를 치고 청바지를 입었던 건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정도의 청년들이, 물론 그때는, 지금은 그 대학 진학률이 뭐 여학생들은 한 80% 되고 남학생들은 한 75% 정도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 비율이. 근데 70년대만 하더라도 남녀 비율도 좀 달랐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정확하게 내가 통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학을 뭐 진학하는 비율이 글쎄요, 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고 통계를 봐야 되겠네. 생각하다 보면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훨씬 낮았겠죠. 한 50%나 됐을까? 이런 그러니까 사실 50%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하나의 그 특혜를 받은 그런 상황이 돼요. 사실은 이를테면 뭐 술 마시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출동했다. 근데 대학생들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단 훈방 타일러서 그냥 끝내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는 그냥 두 번째 남자가 아니라 남자죠. 남자인 서기를 만나. 이름이 서기인가 봐요. 생맥주집으로 향하고, 근데 그곳 손님들은 대체로 대학생 혹은 그 또래 젊은이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서른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는 공간 자체를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겠죠? 시끄러우면 생동감 있게. 자, 생맥주집보다는 이화가 석기, 아까 석이, 그치, 이름이 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말도 안 됐죠. 석기, 석기도 이상한데, 하여튼 석기, 석기, 석기를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음악 감상실, 이거 고전 음악 감상실이에요. 광주 충장로에도, 이게, 8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까지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돌체인가 하나 정도면 나도 많이 갔어요. 음악 고전 음악 감상 베토벤 이렇게 쿵 캄캄한 그 장막 속에서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들려주던 음악 감상실은 대학생들의 만남의 장소이면서 지적 허영심이었죠.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끄럽던데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겨울 여자에서도 특정 작품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음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석기가 만나는 그런 장소, 유흥의 공간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다가오는데 이제 수영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 자, 지금 이제 그 아파트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를테면 그 여러 가지 어떤 유흥의 공간들 이제 지나쳐 왔고 이제 수영장이라고 하는 공간. 수영장. 여러분 수영장 수영장 왜 다녀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러 다니는 거죠. 건강 관리로 다니고. 근데 이 이제 소설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화가 그 장미희가 요즘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장미희는 이제 연기자로서 살아남았죠. 요즘에는 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 외국 작품을 리메이크 했다고 그래요. 연기도 뭐 잘하고 뭐 또는 뭐 가정 폭력이 심하게 이제 전시된다거나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이 그 이화가 그 장미희가 겨울 여자의 이화로 나와요. 여자 주인공 대학생으로. 하여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화에게 허민이 지도교수인데 둘이 이제 뭐 관계를 맺죠. 이화에게 허민이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간 수영장에서 허민은 이화의 육체를 이제 이렇게 수영복만 입고 하니까 이제 몸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허민은 이화의 육체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 자신의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인식하여 참, 지금 읽으면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일반적으로 수영장은 뭐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에요. 수영이라는 운동을 하기 위한 기능적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수영복을 입은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일정하게는 그런 욕망의 공간이죠. 근데 특히 이 그 겨울 여자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이 운동보다는 욕망을 이제 뭐 드러내는 그런 공간으로 그래서 이 두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공간들 예컨대 경제개발 이후 새롭게 각광받는 주거 공간인 아파트와 함께 당대 젊은이들의 다양한 유흥 공간들은 농촌과는 이렇게 크게 이제 그 구분되는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와 향락의 내면을 사회적 성공과 긍정적 이미지화로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기도 해요. 70년대의 대중들은 이렇게 도시를 전면화한 대중예술을 통해서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을 자신의 욕망으로 병치시키면서 끊임없이 그걸 갈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을 일정하게 이제 각색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영화인데, 이 두 작품 모두 인물의 총체적인 삶을 그려내는 소설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제 그런 측면이 훨씬 강화되는 거죠. 영화라고 하는 게 경화와 이화라고 하는 주인공 여성의 행동과 그들의 궤적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화가 별들의 고향에서 나타난 경화의 경우는 그녀가 관계한 남자들을 중심에 놓고 그녀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에피소드적으로 좀 펼쳐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화와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은 주요 인물 혜정은 소설에서 혜정의 역할이 좀 있는데 영화에서는 제거돼 버리고, 문호의 끝없는 고민과 그의 재생 공간인 고향 역시 영화 속에는 이제 묘사되지 않고 있죠. 이런 단순한 공간의 배제라기보다는 이야기의 중심을 경화에게만 이제 경화만 초점화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각색된 영화는 대중들에게 결국은 경화의 비극적 그 종말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동시에 경화의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과 욕망의 직접적 표출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껴요. 즉 경화는 대중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는 교훈적 인물임과 동시에, 그건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좀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성적 에너지라 할까, 이런 것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소위 어찌 보면 일탈의 어떤 욕망, 그 가능성을 던져준 그런 존재로 기능해요. 그래서 기성의 도덕관념을 거스르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망을 이제 어떤 욕망이 투사된 그런 인물이었던 얘기죠. 뭐 이렇게 이래서 이제 소설과 영화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화와 이제 별들의 고향의 경화, 그 다음에 겨울 여자의 이어로 대표되는 두 여성 주인공은 일상생활까지 강제되던 70년대 대중들을 일정하게는 이제 위안해주는 그런 안식처 역할을 하면서 대중의 왜 화면서를 왜 빨간 글씨로 체크하는 건 모르겠네. 역할을 하면서 대중의 현실 도피적 성향을 더 부추겼다, 이런 혐의도 있죠. 그렇잖아요. 왜 어떤 거 70년대라고 하는 그런 그 엄혹한 독재 정치 체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지배계급이 대중문화 전면에 걸쳐서 대중 조작을 그런 꾀하던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런 시기에 이를테면 대중들은 70년대 지배계급의 논리에 일정 정도 수용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이며 도시적인 대중 욕망을 이런 대중예술 속에서 소극적이나마 은밀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겨울 여자는 원작 소설에서 보여준 아까 앞에서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성과 가부장제의 가족 이데올력에 대한 어떤 전복, 지배 권력의 폭압성에 대한 고발이라는 이런 소설에서 갖고 있던 본래의 주제가 영화에서는 아주 약화돼요. 대신에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어떤 대상으로, 성적 쾌락에 몸을 던진 여성의 이미지로 축소 왜곡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대중매체에 적용한 엄격한 검열과 규제 탓일 수도 있겠고, 그보다는 더 대중성, 상업성을 추구하는 영화가 갖는 그런 장르상의 어떤 성격 탓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중예술은 대중들에게 오락이자 위안이죠.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노출하며 그들의 의식을 공고히 하는 기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 특히 70년대 박정희 제재 때 일테면 그 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대중음악에 대해서 되면 그 금지곡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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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정서를 유발한다고 해서 금지곡으로 한다거나 이런 게 많았었죠.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 이제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중예술, 대중문화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지향하는 대중의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해석해요. 이것에 대한 헤게모니가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대중문화 현상과 또 흥행에 성공한 대중예술 작품에 이제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00만 부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며 화제가 됐던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경우도 보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폭력의 증가 현상에 맞선
대중 페미니즘의 확산, 그 다음에 여성 소비자의 파워 증가, 이런 요인이 이 소설의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기여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물론 이제 페미니즘 문학을 다루는 주차에서 우리가 수업을 뭐 따로 할 기회가 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그 말의 의미는 소위 이제 어떤 이 앞에서 말했던 거 이데올로기의 문제,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그러니까 그 독재 그런 어떤 그 엄혹한 독재 체제에서의 소위 이니셔티브는 국가가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중예술 대중문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게 자본의 논리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래서 뭐 아도르노라든가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비판 이론가들은 그것을 대중문화라고도 하지 않고 대중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이 대중들의 어떤 그 이를테면 어떤 상품을 내놓으면 대중들이 지갑을 열고 그걸 소비할 것인가를 선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음악이나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를테면 그런 어떤 자본의 개입 속에서 만들어낸 상품의 구조 속에서 있는 제한된 선택을 할 뿐이니까 결국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구조차에는 70년대를 대표하는 두 그 소설, 그 빌드의 고향과 겨울 여자, 그다음에 그걸 이제 원작으로 만든 영화를 중심으로 70년대 대중들의 어떤 욕망의 문제, 대중예술이 나타낸 대중들의 욕망의 문제, 그다음에 공간의 어떤 그 뭐 배치, 그다음에 공간이 표상하는 어떤 이미지,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0년대 구주차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